샵 9730으로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애플리케이션 콩, 유튜브 채널 KBS 일라디오에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슈 이수다. 빅데이터를 읽어주는 남자,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김덕진 부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빅데이터를 통해 살펴본 한 주의 이슈 흐름 어땠는지 궁금한데요. 네, 한 주간 이제 루시 플랫폼을 활용해서 분석을 했는데요. 이 재밌는 게 저희가 이 코너 시작하고 나서 계속 매주 언급량이 늘어요. 그래요? 네, 이게 어디까지 늘지 모르겠는데 이번 주에는 1,600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1,596만 건이었는데 이게 이제 인공지능이 10개의 대주제를 구분해서 이제 전주 대비 가장 급상승한 주제를 분석하는 것이고요. 오늘도 이제 상위에 있는 5개의 주제를 얘기를 좀 중심으로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과거에는요, 네. 빅데이터 없을 때는 이 페이지에 기사가 몇 개 있는지를 보면서 일일이 키워드 검색해서 찾아내고 그렇게 네. 했었던 시절도 있었는데 1,600만 개 매주 그렇게 하시면 이 빅데이터가 얼마나 좋은 네. 건지 다시 한번 좀 느끼게 되는데요. 일단 지난 한 주간 인터넷을 달궜던 분야 네. 어떤 건지 본격적으로 다뤄볼까요? 역시 저는 이제 참 놀라운 일인데 1등이 스포츠예요. 근데 이게 너무 당연한 것 근데 같은데. 너무 당연한 건데 지난주보다도요. 네. 또 언급량이 24% 이상 더 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예전에 도쿄올림픽 하기 전에는 이게 네. 과연 흥행할까 이런 생각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오히려 더 중계가 진행이 될수록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우리가 정말로 한 경기도 놓치지 않고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아니요, 각본 없는 드라마예요. 그러니까요. 혹시 이래서 올림픽을 하긴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참 되더라고요. 코로나 상황에서도 우리를 시원하고 기쁘게 하는 도쿄올림픽 때문인데 네. 특히나 이번 주에 구기 종목이 있다 보니까 큰 관심을 가진 것 같아요. 가장 뜨겁게 언급됐던 종목은 역시 극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여자 배구 그리고 야구입니다. 특히 이제 김연경 리더십이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켰는데 심지어 김연경 선수가 본인의 SNS에 올린 이게 상당히 뜨거웠죠. 네. 교회는 성경, 불교는 불경, 배구는 김연경. 네. 이걸 본인이 직접 올렸어요. 아, 그래요? 네, 본인이 직접 본인 사진과 함께 이걸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예전과 다른 놀라운 리더십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그만큼 본인에 대해서 내가 자신감을 갖고 하겠다. 이런 걸 좀 보여준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너무 거만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들을 텐데 요즘 시대가 바뀌어서 그럼요. 자기 PR 시대이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그 매력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일본 한일전을 했잖아요. 근데 네. 일본이 졌잖아요. 네. 그랬는데 참 재밌는 거는 그날 일본 트위터에서 가장 많이 올라온 키워드가 김연경이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트렌드 1위를 했고요. 네. 이용자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일본 스포츠 만화가 많잖아요. 네, 근데 네. 스포츠 만화들을 보면 대부분 다 어떠한 솔선수범하는 주장이 리더십을 가지고 조금 약한 팀들을 이제 끌어올켜서 뭔가 난공불락 같은 팀을 깨부수는 막 이런 것들을 보여주잖아요. 너무 계몽적이에요. 사실 일본 만화나 이런 거.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제 우리나라랑 일본의 랭킹이 이제 일본이 세계 5위, 우리나라가 14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나라가 기본적 인력이 좀 떨어지는 상황이었고 또 일본에는 주포가 3명이나 있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김연경 선수 혼자 이제 어떻게 보면 막아내고 주장의 분투가 보였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인지 오히려 그 일본 SNS에서 경기 후에 일본이 왜 졌나 이런 것보다는 김연경 너무 멋있다. 김연경에게 반했다 이런 얘기 나왔고요. 심지어 그 지금 일본에서 이태원 클라스라고 하는 드라마가 상당히 흥행을 하고 있다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배우 박서준 씨. 네네. 박서준 씨하고 김연경 선수가 닮은 것 같다. 그래서 남매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까지 어떻게 보면은 일본에서 오히려 더 비중 있게 지금 김연경 선수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뜨겁게 나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또 이와 함께 뭐 야구도 이제 계속 아슬아슬하지만 올라가는 이런 모습에 좀 기대하게 하는. 네, 그래서 좀 탈락한 축구에 대한 아쉬움들까지도 좀 구기 종목 위주로 특히나 이번 주에도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또 언급됐던 선수들이 없나요? 네, 뭐 김연경 선수 가장 많이 언급됐고요. 그 다음으로 많이 언급됐던 이번 주에 많이 언급된 선수가 메달 획득 못했어도 경기를 즐기는 모습 보여줬던 수영의 황선우 선수. 그리고 이제 진정한 올림픽을 즐기는 게 무엇인지 좀 보여준 전 선수라고 하는데 높이뛰기의 우상혁 선수 상당히 많이 언급됐고요. 그리고 이제 부녀 메달로 감동을 준 여서정 선수가 많이 관심이 됐는데 이 여서정 선수 아시겠지만은 이 여홍철 선수가 여홍철 이제 해설위원이죠.
11년 전에 KBS 한 프로그램에서 나와서 한 게 아주 지금 전설처럼 돌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이게 KBS에서 다시 유튜브에 올리셨던데 조회수가 이틀 만에 지금 67만 회가 넘었어요. 그 영상을? 네, 그 영상 자체가. 그리고 거기에 소위 성지순례라고 해서 뭐 시험 붙게 해주세요 뭐 이런 댓글들도 지금 달리고 있는데 2020년에 딱 메달 땄으면 좋겠다라고 11년 전에 얘기했었던 게 이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뭐 그 외에 이제 역사상 두 번째 금메달을 딴 신재한 선수처럼 이제 주목받지 못했던 다양한 선수들이 이번 좀 다양하게 좀 언급이 많이 되고 있는 이런 특징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가 영철 감독, 네. 영철 KBS 해설위원 네. 인터뷰 했었어요, 실제로. 했는데 네. 제가 느끼지만 금메달 따는 선수들은요, 득도했다 그래야 되나? 한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뭔가를 하는 사람들은 네. 세상을 이치를 깨닫는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저희 아들한테도 뭐 이렇게 띠틀이라도 사줘야 되나 뭐 싶기도 하고. 너무 늦었어요. 지금 몇 살이죠? 네, 6살입니다. 아니 안 늦었네요. 아 그래요? 그럼 네, 한 30몇 년 기대해봐야 되나요? 네. 한번 뭐 지금 꿈꿔주시는 거는 괜찮을 것 같고요. 네. 우상혁 선수도 지금 큰 화제예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 올림픽 같은 경우는 참 예전하고 많이 달라진 게요. 예전에는 우리가 어떤 선수들 하면은 뭔가 딱 국가를 위해서 충성하고 다른 데랑 연결 안 하고 특히나 이제 휴대폰 아예 안 들고 있고 어떤 외부와 연락 차단하고 이런 것들이 예전엔 스포츠 선수들의 많이 이미지가 있었잖아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이제 Z세대라고 불리우는 세대들이 되게 많은 선수로 지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아주 놀라운 게 SNS에서 계속 소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경기가 직전이나 경기 끝나고 나서도 자기의 어떤 소회들을 SNS에 올리면서 소통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과거에는 이런 것들을 반강제적으로 금지를 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런 것들을 더 많이 하는 모습들이 확실히 예전하고 좀 달라졌다는 걸 보여줄 수 있고요. 특히나 이제 인터뷰에서도 좀 그런 게 나오는데 예전에는 뭐 예를 들면 메달을 따지 못했으면 뭐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런 더 잘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많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번에는 푹 숙이고. 네, 근데 이번에는 뭐 예를 들면은 뭐 황선우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인터뷰할 때 자기가 좋아하는 걸그룹들이 자기에게 SNS로 응원 메시지를 줬습니다. 너무 행복해요. 이런 얘기를 하거나 혹은 이제 비슷하죠. 이제 신유빈 선수 같은 경우에도 BTS가 저에게 댓글을 달았어요. 너무 좋아요. 막 이런 것들을 인터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만큼 어떻게 보면 예전과 다르게 국가적인 책임감도 있지만 나의 어떤 행복, 즐거움들을 보여주고 그것을 표현하는 Z세대들이 스포츠에도 좀 건강한 이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을 이번 올림픽을 통해서 좀 많이 보여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헝그리 정신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네. 이렇게 스포츠를 즐겨야지 되는 거고 맞아요. 우리 스포츠에 모든 걸 다 바치겠다고 해서 이전처럼 그런 모습을 보이면 사실 우리 엘리트 스포츠로 다시 되돌아가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것도 그러다가 뭐 폭행이 일어나고 뭐 이런 게 부작용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것까지 좀 생각해 왔으면 어떨까 싶고요. 자, 그럼 두 번째 주제 어떤 게 있을까요? 두 번째는 참 재미있는 게 3주 동안 계속 환경 분야가 2위였는데요. 이번에 이 환경 분야를 제치고 하위권이었던 IT 분야가 이 2위로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 IT가요. 관련 키워드를 찾아봤더니 이것도 올림픽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을 봤더니 올림픽 속에 숨어있는 IT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있고 그것이 이제 사람들에게 화제가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기술이 들어가 있길래 그래요? 일단은 세계 최강 양궁. 양궁이요. 알고 보면은요. 정말 각종 기술과 빅데이터 인공지능의 결합체입니다. 활 쏘는 건데. 네, 이게 무슨 말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일단 한 가지 설명을 드리면 이제 혹시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연습할 때 이른바 담력 훈련 한다고 이런 야구장 한가운데서 활 쏘는 모습 기억나세요? 한 4년 전 관중들 막 시끄러운데 거기에서. 네, 거기서 활 쏘는데도 막 10점 맞추고 해서 대단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올해는 거꾸로 생각해 보면 관중이 없잖아요. 그럼 관중이 없는 곳에서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했냐면 충북 진천 선수촌에다가 아예 양궁장, 그러니까 일본 도쿄 양궁장을 그대로 본뜬 세트장을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 어느 수준이냐? LED 전광판 밝기로 인해서 선수가 타겟 조준 시 발생할 수 있는 빛바램, 눈부심 이런 것들까지 완벽하게 구현을 했고요. 그다음에 무관중 경기 대비하려고 200석 빈관람석 만들고 그다음에 경기할 때 상황별 영어, 일본어, 아나운서 코멘트들 나오고 소음, 박수, 카메라 셔터 소리까지 다 나오고요. 더 놀라운 거는 도쿄 올림픽 경기장 출입 및 퇴장 동선까지 다 만들었다고 합니다. 야, 대단하네요. 네, 그러니까 거의 그냥 현장에 있는 것처럼 연습을 하고 간 것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빅데이터 기술이 어떻게 활용이 됐냐면
우리가 이제 연습할 때 수백 발, 수천 발을 쏘잖아요. 네. 그럼 그것들을 다 점수를 일일이 기록하려면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 센서에 올해 초부터 어떤 전자 관역과 연동이 돼서 쏠 때마다 그게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분석하면 이 사람의 평균치나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나오겠죠. 그것과 함께 또 그 쏘는 장면들을 다 카메라로 촬영을 하면 수많은 촬영을 그 쏘고 움직이고 이런 걸 다 보려면 복잡하잖아요. 네. 근데 여기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을 통해서 자동으로 이걸 편집을 해줍니다.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500발을 쏘면 네. 500발 쏜 거 자동으로 데이터 그리고 쏠 때 포지션들이 어떻게 변했는가 이런 걸 바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됐을 때 내가 팔이 조금씩 올라가네? 네, 이런 것들을 바로 자세를 교정한다든지 이렇게 인공지능이 도와주고 있고요. 그 외에 또 이제 3D 프린터로 그 우리가 이제 활에 보면 그립이라고 그래서 이게 잡을 때 좀 끼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근데 그거 같은 경우는 원래 양산품이고 선수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깎아요. 근데 그거 하나하나 깎을 때 오차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했느냐? 본인 손에 맞게 깎은 거를 그대로 3D 프린팅으로 본 떠서 대여섯 개를 만들어준 거예요. 오. 심지어 흠집까지도 그대로 구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수들이 똑같은 컨디션으로 쏠 수 있게 해줬고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화살 있죠. 화살. 예. 화살도 우리가 화살이 불량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미리 화살 쏘는 기계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예. 그 기계에서 500발의 화살을 넣고 자동으로 쏩니다. 예. 그러면은 군대에서 총 쏴보신 분은 알겠지만 탄착군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그 탄착군에 제대로 꽂히는 화살만 뽑아서 그걸로 선수들이 이제 대회 때 썼다고 해요. 근데 그게 어느 수준이냐? 100원 동전 있죠. 예. 100원 동전 사이즈에 그대로 탄착군이 박힐 정도로 그렇게 아주 품질이 일정한 화살만 뽑아서 그걸로 했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도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전혀 그렇지 않죠. 우리나라만 그런 네, 거예요? 이 모든 기술이 우리나라 이제 양궁협회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기술, 심지어 여기 있는 많은 기술이 자동차 기술이 좀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이런 기술을 기반으로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달리 양궁 강국이 아니네요. 그러니까요. 이런 게 다 뒷받침이 되니까 가능한 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네네. 또 특히 이제 우리 팬들 입장에서 바라볼 때 국민들 입장에서 이 심박수 기록하는 거 네. 참 신기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심박수 속에도 좀 재미있는 IT 기술이 있는 거 아시나요? 어떤 거요? 그러니까 심박수라고 하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측정하는 센서 붙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네. 근데 센서를 붙이게 되면 양궁 선수들의 불편할 수가 있겠죠. 방해가 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카메라로 촬영해서요. 그 카메라 속에 있는 얼굴에 있는 온도 그리고 얼굴에 있는 피부색을 바로바로 4대의 카메라가 분석을 해서 이른바 이제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이죠. 그걸 활용해서 심박수를 계산해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선수들은 활을 쏘고 있는데 그걸 네. 멀리서 바라보는 카메라가 그거를 이제 영상을 갖고 분석을 해서 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네. 스미시맨도 뭐 가슴이 이렇게 네, 그럴 수도 있고 얼굴에 홍조가 있거나 아니면 긴장을 했을 때 움직이는 이게 이제 실제로 한 2019년부터 이제 만들어졌던 기술이고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올 초부터 이미 적용을 해서 테스트를 했다고 해요. 근데 재밌는 여담은 이게 선수들한테는 실제로 이제 경기 2주 전에 네. 돼서야 이걸 이제 적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선수들은 2주 전에 그 사실을 안 거고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적용될 것 같아라고 미리 예측을 해서 올 초부터 이미 이런 걸 훈련을 다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세계 최강 양궁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네. 이 정말 어떻게 이런 걸 다 알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주제 하나 더 다룰 수 있을까요? 시간상? 네, 그 외에 경제 분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리스크와 관련돼 가지고 차이나 리스크나 공모주에 대한 내용이 좀 나왔었고요. 휴가에 대해서는 이제 아무래도 축제 취소나 이런 생활 분야가 있지만 한 가지 좀 재밌는 거는 생활 분야에서 2위로 나온 키워드가요. 피자였어요. 피자. 왜요? 네, 이게 갑자기 왜 나왔나 했는데 각종 피자에서들 프로모션 광고한 것도 있지만 말씀드렸던 올림픽 휴가철에 어떻게 보면 밖에 나가는 것보다는 집에서 조금이라도 좀 즐겁게 즐기시려는 모습 때문에 좀 피자라는 키워드가 갑자기 2위로 나오기 좀 재밌긴 했었습니다. 경기 보면서 네. 피자 먹느라고. 네. 치킨도 좀 나왔어요. 그렇죠. 그렇게라도 휴가를 좀 즐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오늘 흥미로운 이야기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김덕진 부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